야, 이 필랑트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출시하고 4,900대가 넘겼대요.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세단도 한번 비교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랑트 처음 잠깐 탔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수근입니다. 우파TV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가 바로 비교죠. 근데 원래는 그랜저와 K8만 비교하려고 했는데 필랑트가 왔어요. 그래서 요 세 대를 한번 그냥 라이트하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랜저 뭐 말이 필요 없는 준대형 세단의 최강자죠. 올해가 40주년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나오고 뭐 새로운 뭐 에디션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현 모델 사도 되냐 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고 할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너무 달라진 시스템에 적응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 모델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부러 3.5 가솔린 4륜구동 블랙잉크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요 준대형 세단, 특히나 이 그랜저 K8급 정도 되면 2.5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완성형, 그러니까 그랜저의 이름값에 어울리는 건 3.5입니다. 6기통이거든요. 엔진부터 달라요. 그래서 엔진 회전 질감, 거기다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이 들어간 그 부드러운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필랑트, 진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거의 끝이에요. 그라운 콜레오스에서 우리가 느꼈었던 정말 완성형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필랑트. 지금 이 우리가 그랜저 필랑트 K8을 세워놨는데 어때요? 이 전고 높이가 필랑트가 좀 높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왜? 이 필랑트도 SUV 치고는 전고가 낮아요. 전폭은 세 차량 다 거의 비슷한데 전고만 얘가 1600 정도로 해서 조금 높거든요. 하지만 라인 자체가 쿠페형에 가깝기 때문에 세단의 느낌, 그리고 제가 필랑트 시승기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주행 느낌의 핸들링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 기가 막히거든요. 얘도 한 리터당 한 18, 19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3.5 그랜저 좋죠. 근데 연비가 기름 가득 넣어도 한 500km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기름값이 좀 문제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K8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밀려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색다르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K8도 못지 않아요. K8은 하이브리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K8도 할인 조금 들어가거든요. 재고 차이긴 한데 4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이 지금 K8도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요 세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색깔 느낌부터 나쁘지 않죠. K8은 화이트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필랑트 세틴 포레스트 블랙이라는 컬러예요. 초록 무가 이런 느낌이고요. 그랜저는 블랙입니다. 자,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휠도 이 블랙잉크 디자인이 예뻐요. 요즘에 세단은 잘 안 팔려요. 보통 SUV가 잘 팔립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보다는 산타페, K8보다는 소렌토 이런 느낌이잖아요. 필랑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르노가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를 하면서 세단도 출시하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 시장이 SUV가 대세다 보니까 야, 이거 차라리 SUV를 내놓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랑 콜레오스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필랑트입니다. 근데 이 필랑트는 그랑 콜레오스와는 느낌이 달라요. CUV 느낌으로 전고도 좀 낮고 바디라인 자체가 되게 매끈하게 빠져있고 이런 테일램프, 헤드램프, 리어 스포일러까지 딱 포인트 자체가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게다가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인데 엠블럼의 위에 눌러야 트렁크가 열립니다. 깊이는 넓어요. 그랜저나 K8이나. 하지만 이 턱 확실히 넓죠. 필랑트는 3열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히든 수납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랜저도 이 밑에 보시면 히든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K8은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트렁크 공간은 비슷합니다. 히든 수납함도 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필랑트 같은 경우는 2열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피가 좀 큰 짐도 수월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K8 한번 볼까요? 스르륵 스르륵 라이트가 움직이면서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스르륵 스르륵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K8이 나왔을 때 이 전장 휠 베이스 압도적이었어요. 휠 베이스가 3m가 넘어갑니다. 전장도 그랜저보다 디자인 때문에 조금 더 길긴 하지만 5m가 둘 다 넘어가요.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K8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그랜저가 될 수도 있지만 소렌토예요.
딱 왔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좀 더 넓은 실내 공간 3열까지 있는 소렌토로 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K8이 조금 약간 주춤하긴 한데 세단은 세단만의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행 느낌의 멀미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좀 더 민첩한 움직임도 가능하죠. 게다가 선 커튼, 열선 시트, 오디오도 랜드로버에 들어가는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C타입 단자 2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송풍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필랑트 역시도 보시면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이런 라인들. 물론 이 중간에 불빛이 들어오려면 알핀을 타야 됩니다. 얘는 아이코닉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불빛이 들어오진 않아요. 뒤쪽에도 불빛이 나오면서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 문을 잠가도 에스코트 라이트가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가 나를 반겨주는 느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좀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잠글 때도 딱 문을 잠기면 이제 불빛이 나오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되는 거죠. 웰컴 사운드라 해가지고 시동 딱 처음 키면 불빛이 들어오면서 애니모션 같은 나오잖아요. 그런 애니모션과 사운드가 필랑트가 생각보다 좋아요. 되게 막 뭔가 화려하면서도, 그리고 이 사운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오디오의 그런 좀 뭔가 입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공간이 넓잖아요. 이 넓은 공간에 오디오가 되게 좀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소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차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1열, 2열 어떤 곳에 타도 사운드 소리가 나름 괜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열 공간 여유가 있고요. 쿠페처럼 이런 식으로 좀 빠져서 2열 공간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열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이 C필러, 이쪽 뒤쪽, 3열 쪽 가는 요 라인이 이제 쿠페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2열에 탔을 때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글라스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가면 기본입니다. 테크노만 없고 아이코닉, 알핀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퍼스트 시트,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필랑트가 진짜 잘 나오기는 했어요. 알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빛도 들어오고요. 열선 시트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선 커튼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간은 꽤 넓다. 그리고 이 시트의 길이도 좀 길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뜨지 않아서 2열을 앉았을 때는 나름 편안한 시트 척자감을 보여준다. 자, 다음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도 문을 열면 웰컴 라이트.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하게 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차주들의 성향과 비슷해요. 그랜저 차주들은 막 뭔가 이렇게 튀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은은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잉크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딱 차를 봤을 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되게 그랜저 차주분들은 좋아하는 거죠. 자, 앞쪽도 이렇게 문을 열면 쫙 연결되는 요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랜저는 프레임리스예요. 보시면 이렇게 유리만 있죠.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프레임리스를 만드는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자, 보면 이게, 자, 문을 닫으면 유리가 올라가요. 문을 열면 유리가 살짝 내려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유리가 간섭이 생겨서 뭐 여기 몰딩이 약간 좀 헐헐거워진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날에는 이 유리가 진짜 막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 이 유리가 살짝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열리고 닫는 시스템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다른 브랜드들도 프레임리스를 선택하고 싶지만 이런 기술력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나왔었어요. 그랜저도 옛날에 XG 때 이거 나왔는데 XG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내려가지 않고 그냥 문이 그냥 닫히는 방식이어가지고 되게 완성도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막 비 올 때 물 새는 경우도 있고 막 오만 가지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대는 그때와 많이 다르죠.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라든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센터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저는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그랜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술력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K8에 탔습니다. 어때요? 되게 실내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 K8이 그랜저에 좀 눌려서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앰비언트 부드등 어때요? 은은하게 벽면을 비춰주는 이 느낌, 이거 G90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도 되게 화려한, 그러니까 기아가 투톤 시트를 되게 그 색 조합을 잘해요. 지금 보면 약간 파랑색과 블랙의 투톤 조합, 무게감 있으면서도 화려한, 약간 뭔가 눈에 들어오는 이런 조합들. 그러니까 전 K8을 딱 보면 젊은 소비자분들이 딱 타기에는 되게 젊다. 디자인도 젊고 실내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공간도 넓어요. 무선 충전 패드 양쪽에 다 있고요. 칼럼식이 아니라 다이얼이라 약간은 뭐 조금 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 중간이 넓기 때문에 나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갑니다. 현대랑 기아랑 세팅을 좀 다르게 해요.
이 프레임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그 변속기 뭐 엔진을 공유하니까 똑같은 차 아니냐,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행 느낌도 이 차를 타겟으로 하는 그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그 성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K8은 젊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너무 무게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좀 스타일리시한 이런 느낌을 좀 원하는 분들이 K8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기아가 현대보다 좀 타이트합니다. 승차감이 좀 단단해요. 물렁물렁한 느낌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그냥 차를 딱 잡아주면서도 차마다 이런 좀 승차감의 차이,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민첩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K8도 그랜저랑 비교하면요,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반응들, 차가 움직이는 이런 전달해주는 느낌도 좀 타이트합니다. 승차감도 그랜저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 딱딱한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자, 내가 만약에 좀 달리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그냥 민첩하게 그냥 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싶을 때는 K8이 그랜저보다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세단이기 때문에 이 롤값이 낮아서 차 자체가 휘청휘청한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럽게 딱 밑에 붙어서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 드라이브 모드가 딱 여기 있거든요. 스포츠, 에코, 마이 드라이브. 근데 이게 스포츠를 바꾸면 이 허리를 이렇게 움켜줘요. 이런 것들도 이 차의 성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꽃이 예쁘네요. 나이 들었나봐. 이런 꽃들이 이뻐 보인다. 큰일 났다. 제가 영포티거든요, 이제. 문찬이 30대. 영서티. 문찬이 20살 초반,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10년 됐네, 10년. 야, 진짜. 자, K8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2열 승차가면 요건 확실한 게 K8보다 그랜저가 더 좋아요.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K8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잠깐 타봤을 때는 이 차이점은 그렇게 느끼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래 타거나 뭐 방지턱 지나갈 때나 놈이 좀 안 좋은 곳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씩 차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한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 앞뒤로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부드럽게 앞이 넘어가고 뒤에가 넘어가는데 차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죠. 이런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위아래 움직임 없이 바로 이렇게 차의 움직임을 제어해 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차감, 그러니까 노미는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고 차라리 휠 인치를 뭐 18인치로 이렇게 내리면 승차감이, 잔진동은 오히려 18인치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탈 때 휠 인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그랜저나 뭐 내가 K8을 사면 거의 어찌 보면 끝판왕인데 너무 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보기 좀 그런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큰 휠, 뭐 19인치, 20인치 선택하고 전자식 서스펜션을 넣는 게 조금 더 낫다. 자, 그랜저 한번 타볼게요. 자, 그랜저 느낌 다르죠? 딱 보자마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중간에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칼럼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센터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공간이 넓어요. 또 이게 또 컵홀더가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가 터치 공조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택시 미터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익숙해지면 또 이게 또 편해요. 실내 분위기도 좀 더 모던한, 약간 좀 중후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만 봐도 되게 좀 클래식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K8이 좀 더 젊은 느낌의 소비자분들을 좀 타깃으로 했다면, 그랜저는 그냥 딱 좀 중후한, 너무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묵직한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을 타깃으로 만들어졌어요. 플래그십이잖아요. 현대에서는 가장 위에 있고, 원래는 이제 제네시스가 있었지만 제네시스가 이제 따라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빠지면서 그랜저가 이제 플래그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고급스러운 옵션들, 주행 질감도 확실히 달라요. 얘는 3.5잖아요. 연비를 생각한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가는 게 맞죠. 근데 진짜 찐 그랜저의 느낌을 원하잖아요. 3.5 가솔린이 최고입니다. 이게 6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밀어주는 이런 느낌과 주행의 퍼포먼스가 운전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1.6 카브나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덕으로 올라갈 때 RPM을 좀 사용하면은 시끄러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3.5는 출력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4륜도 3.5만 선택이 되는데, 이 4륜 구동 자체도 차를 좀 더 부드럽게 나가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이 4륜을 단순히 그냥 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막 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차 움직임 자체를 좀 더 부드럽고 튀는 느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밀어주는 게 이 4륜의 이 느낌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플래그십 세단은 이 4륜 구동이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7 시리즈, S클래스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이 3.5에서 4륜이 들어가면 그냥 주행 자체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셀도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 정차했다가 악셀을 밟고 출발할 때도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이게 K8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K8은 좀 더 민첩하고 경쾌한 느낌이라면 그랜저는 중후하면서도 좀 더 부드럽게 나가준다는 거죠. 두 차가 그냥 껍데기만 다른 느낌이 아니라 세팅 자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꼭 타보셔야 된다는 거죠. 2열도 K8은 좀 더 좀 통통 튀고 가벼운 느낌이라면 그랜저는 2열까지 신경 썼어요. 2열에 만약에 사람들이 좀 많이 탄다 생각하면은 K8보다는 그랜저가 좀 더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드를 하면 요 허리를 좀 더 감싸줘요. 근데 요 감싸주는 요 느낌과 요 힘은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저는 허리를 잡아주는 게 한 3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K8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5, 6 정도로 좀 더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스노우 모드도 들어갑니다. 확실히 벨랑트가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 시야나 사각지대가 세단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 벨랑트는 저희가 제가 단독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단에 가까울 정도의 부드럽고 핸들링이 예리하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면은 야 이게 SUV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벨랑트가 좀 더 크고 정보도 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차의 그 그래픽도 좀 더 크면서 색깔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온다 표현이 맞고요. 조석 패신저 디스플레이는 펠랑트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은 그랜저나 K8이 좀 넓은데 요 펠랑트는 위에는 좀 좁아요. 하지만 요 밑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뭐 감안할 수 있죠. 뭐 그리고 핵심적인 거, 이 펠랑트는 전기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이 풀 자체가 넓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합니다. 그 연비 효율성이 말도 안 되라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도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연비 효율성이 정말 좋아요. 주행할 때 이렇게 이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니까 연비 효율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파수 감형 댐퍼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체 제어도 잘하고 승차감도 부드럽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제가 차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뭐 기능이 어떻고 뭐 서스펜션 어떻고 막 이런 얘기보다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딱 타자마자 이 5분, 정말 이 5분이 이 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물론 뭐 오래 타보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주행하면 잠깐 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장단점들을 분명히 다시 느끼겠죠. 하지만 선택할 때 첫 이미지가 결국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펠랑트는 딱 타자마자 이 시트의 착자감, 뭐 가죽의 질감,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이 펠랑트의 만족도를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2열의 승차감은 그랜저가 1등이고요. 펠랑트는 어쨌든 세단보다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좀 손해볼 수밖에 없다. 대신 공간이 넓다. 자, 오늘 K8 그랜저, 뭐 펠랑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새 차종이 왜 잘 팔리는지, 각 차들만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를 알아요. 근데 가끔 뭐 처음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야, 비교 왔는데 뭔가 이렇게 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 의견이 좀 더 들어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각 차들만의 장단점이 명확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점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색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마다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면 나중에 이 차를 살 때 선택할 때 쉽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는 혼자 타는 게 있고 아이들이 좀 타기는 하지만 좀 더 민첩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K8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중후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2열 승차감까지 신경 써 이런 분들은 그랜저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맞춰서 얘는 무조건 좋고 얘는 안 좋고 라는 평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펠랑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SUV라고 하기에는 민첩한 핸들링이 흡사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차감도 SUV 치고 되게 부드럽고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펠랑트 판매량도 4,920대예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어요. 왜? 잘 나왔으니까. 디자인도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르노의 부활의 신호탄을 그랑콜레오스가 알렸다면 펠랑트는 그 후속타로 보시면 돼요. 자,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비교 시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